두 분은 크리스마스 하면 어떤 캐롤이 딱 떠오르시나요? 저희 캐롤 잠깐 나가기도 했었는데 어떤 거 떠오르세요? 아, 캐롤이요? 네. 저는 그 되게 옛날 노래인데 컨츄리 꼬꼬의 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이 노래가 사실 가장 신나더라고요. 고인물 진짜. 아니 진짜 요즘 이거 보시는 취준생분들 아, 모르시는 분들이 더 모르시려나요? 많아요. 컨츄리 꼬꼬.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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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신나는데 네. 그 노래가 항상 제 1번입니다. 1번 캐롤입니다. 우선은 유미정 네. 아나운서는요? 아 저희 같이 부른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 아 우리 아까 준비할 때 네, 시작.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죄송합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크리스마스 또 사과하게 만들어요. 아니 진짜 아니 네. 준비할 때마다 제가 노래 할 거냐고 하니까 아, 네. 모르겠다고 하더니 이렇게 또 훅 들어오네요. 깜짝 네, 놀래드려고요. 대국민 사과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네, 2부에서는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분은 All About 영업. 제가 롯데제과 제빵사업부에 영업 리더 육성 대상 직무로 입사를 해서 또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영업직의 모든 것을 낱낱이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와. 롯데제과 제빵사업부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합니다. 네. 저 완전 빵순이 빵순이. 빵순이. 네. 저는 특히 이 롯데제과 제빵하면 그 꿀호떡이랑 그런 호빵 이런 호빵.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겨울에 너무 좋아하죠. 밥솥에 쪄서 먹으면. 쌤은 어떠세요? 네. 빵 쌤은 좋아하세요? 빵 좋아하죠. 약간 질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근데 입사 당시에는 좋아했어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 중에서도 가장 오래 거의 한 2년 동안 한 게 그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점의 알바였고요. 그만큼 빵을 좋아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입사까지 네. 관심사가 일까지 되는 그런 또 케이스가 제게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본인이 희망하셔서 제빵을 좋아하니까 제빵 사업부에 가신 건가요? 그건 아니죠? 사실 그건 아니에요. 사실 몰랐습니다. 저도 잘은 모르고 오. 왜냐하면 롯데제과 하면 과자 아니면 아이스크림이 굉장히 좀 유명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네. 인사 면담을 하잖아요. 초반에 입사를 하고 연수가 끝난 다음에 어느 사업부에 가고 싶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갑자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군대 생각이 나면서 군대에서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느 사업부에 가고 싶으세요? 하니까 저희가 지금 과자, 아이스크림, 그리고 빵, 건강사업, 건강식품 사업부 4개가 있는데 어디 가고 싶으세요? 아, 어디든지 보내만 주시면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발령받고 발령직을 난 걸 보니까 제빵사업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 저희가 그때 동기가 33명인가 그랬어요. 네. 그중에 단 2명만 가게 되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과자나 아이스크림에 비해서 규모가 작은 네. 부서에 제가 발령을 받아서 뭐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제가 뭐 빵을 좋아하기도 했고 의도한 건 아니지만 다 잘할 수 있다고 하니 이렇게 가게 된 케이스라는 말씀을 사실 좀 처음으로 들어봅니다. 와, 2명 중에 1명. 근데 이게 영업 일을 하시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하루 일과 당시 어땠을까요? 제가 그때 이제 대전 지역에 대전지사에 발령을 받아서 그 대전과 충북 지역 담당이었어요. 기본적으로 사무실이 대전에 있기 때문에 오전에 대전으로 출근을 해서 그 매출을 확인하죠. 영업사원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 매출이니까 전날에 제 담당 상권에서 발생한 매출 내역을 확인해 보고 성과가 부족한 곳이 어딘지 그리고 집중적으로 체크해야 될 곳은 무엇인지 그리고 본사에서 내려온 새로운 프로모션이나 영업 전략 같은 게 있으면 그것들도 체크하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본 다음에 거래처 외근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대로 외근을 나가죠. 오전 이제 오후 정도에는 그러면 이제 담당 구역이라고 말씀드린 대전이나 충청북도 상권.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지역 내 거래선인 대리점이나 이마트, 롯데마트 같은 대형 할인점, 하나로마트 같은 SSM 그리고 그 지역 내에 개인적인 슈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빵이 판매될 수 있는 곳들을 돌면서 대리점 사장님이나 점포 MD분들 그리고 실제 판매를 담당해 주시는 그 판촉 사원님들이 계십니다. 대형 할인점에는. 그래서 그런 분들과 같이 빵 판매 전략에 대한 논의를 했죠. 그래서 아무래도 영업직무이기 때문에 사무실에 앉아 있는 시간보다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시간이 많았고요. 때때로는 제가 충청북도 담당인데 그러니까 대전에 사무실이 있고 충청북도에서 가장 윗지역에 있는 게 단양이에요. 그래서 네. 그 단양 외근 스케줄이 잡히면 사무실에서 단양까지 왕복으로 차로 제가 운전을 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날 스케줄은 한 500km 정도 운전을 해야 되는 와. 굉장히 좀 강행군이 있었던 그런 날도 있었다는 기억이 쓰면서도 굉장히 내가 진짜 이렇게 열심히 했구나. 대본을 만들면서도 그 네. 생각이 들었었기도 합니다. 진짜 정말로 500km면 뭐 서울에서 부산보다도 더 길어요. 네. 그걸 하루에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좀 힘든 부분도 요 대목에서는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하드한 스케줄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뭐 제과도 있고
빈과도 있고 뭐 건강 제품도 있고 하셨는데 다른 부서와 비교를 했을 때도 이렇게 담당하셨던 제빵 부서가 좀 힘든 편인가요? 스케줄이?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회사 내에서 그러니까 과자나 아이스크림은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크게 차지해요. 돈을 많이 버는 조직이란 거죠. 그러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돈도 많아요.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사람을 더 많이 고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대전, 충북이 아니라 대전과 뭐 충북에서도 청주 네. 혹은 뭐 저기 제천 뭐 이런 식으로 좀 큰 구획들을 나눠서 각각 세분화해서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대리점 담당 혹은 대형 할인점 담당 아니면 뭐 편의점 담당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빵사업부는 말씀드렸다시피 33명 중에 2명이 정도밖에 TO가 없는 조금은 상대적으로 작은 사업부이기 때문에 네. 그만큼 매출 비중이 조직 내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가동할 수 있는 풀 자체가 조금 적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커버해야 되는 양이 굉장히 많아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대전에서 출발해서 단양, 왕복으로 500km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케이스도 있었지만 대신에 그렇게 많은 곳들을 경험을 하면서 배우는 것도 많죠. 할인점만 하면 할인점에 대해서만 박사가 될 거고 편의점만 하면 편의점에 대해서만 전문적이 될 텐데 저는 다 아울러서 그리고 모든 지역적도 굉장히 특성이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돌이켜 봐서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또 사업부의 경험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말이 사실 500km지 사실 운전만 거의 9시간, 10시간을 내리 계속 해야 되는 그 정도의 거리니까 정말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렇게 영업 담당이셨잖아요. 이제 맛쌤이 영업을 하실 때 라떼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포인트는 어떤 거였는지도 궁금해요. 일단은 저희 상품을 고객분들이 많이 봐야지 집어갈 확률이 생기잖아요. 이걸 위해서 매장 내 매대의 진열대, 그 골든존이라고 하는 그 진열대와 아니면 행사 매대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점들은 뭐냐면 골든존이라고 하면 보통 일반 고객들의 눈높이와 같은 층에 있는 진열 공간이에요. 뭐 네. 위에서 한 2, 3층 정도 되는 건데 우리가 할인점을 갔을 때 그냥 이렇게 걸어가서 혹은 카트를 밀고 가잖아요. 바로 눈에 보이는 그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 지점에 우리 제품을 얼마만큼 진열할 수 있는가가 어떻게 보면 매출과 직결이 돼요. 그게 아니면 행사 매대라고 하는데 요즘은 많이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대형마트에 가다 보면 통로에 이렇게 이동식 매대가 있고 거기에 쌓아놓고 뭐 묶음 판매라든지 할인 판매와 같은 프로모션을 하는 것. 왜냐하면 이 할인 판매대가, 그러니까 이 행사 매대가 중요한 이유도 마찬가지로 이 골든존과 동일하게 우리가 카트를 끌고 가야 되는 통로잖아요. 갈 수밖에 없는, 지나갈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가다 보면 어떻게든 보이게 됩니다. 빵을 사러 온 사람이 없다가도 생각이 없더라도 할인하네? 하나 집어가 볼까? 맞아. 우리 애들이 이거 빵 좋아하던데 사가 볼까? 생각이 들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저는 점포 가공식품 MD라든지 이 판촉 여사님들을 수시로 뵈러 다녔었죠. 아무래도 이제 직접 진열을 해주시는 분들은 제가 매번 매장에 갈 수 없으니까 아침마다 갈 수 없으니까 실제 진열을 해주시는 분들의 마음을 얻어야겠다. 그래서 네. 자주자주 방문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밥이라든지 커피를 마시는 시간을 같이 가지면서 어려우신 건 없냐, 저희 뭐 불편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달라 이렇게 유대관계를 좀 많이 갖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 진열을 할 때도 여러 가지 빵 제품들이 있을 거잖아요. 야, 그래도 이 롯데 영업사원이 나랑 좀 친한데 하나라도 더 해줘야지라는 생각이 들게끔 그런 지금 관계 영업을 좀 많이 하려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 맛쌤을 소개해드릴 때 항상 수식어로 과외쌤처럼 역시 네. 과외쌤처럼 부드러운 이런 수식어를 많이 붙였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이런 영업 노하우에서 나왔던 부드러움인가요?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계속 이제 인사드리고 뭐 불편하신 거 없냐 챙겨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그게 배서 말씀하신 제 입으로 말씀드린 부끄럽지만 부드러움이 좀 배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 영업 썰들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어떤 거 있으세요? 저는 그 생각나는 게 호빵 시식 알바 대타를 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겨울이니까 추우니 호빵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즌 상품인데 보통 우리가 대형마트에 가면 호빵 찜기에다가 호빵을 데워놨다가 있어요. 이걸 꺼내서 잘라서 이쑤시개에 딱 꽂아서 드시게끔 맞아요. 정말 네. 맛있게 항상 거기 앞에는 북적북적합니다. 그 일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보통 저희가 계약직 단기 아르바이트생으로 뽑는데 잘 하시다가 어느 날 아침에 보통 대형 할인점이 10시부터 오픈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9시부터는 출근을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아침 일찍에 연락이 와서 저한테 제가 담당 구역인 곳에서 급하게 일이 생겨서 오늘 이 알바
호빵 시식을 못하게 될 것 같다는 연락을 오.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아침이고 아침에 오픈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대타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 그리고 그러면 하루 안 하면 되잖아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사실 이게 저희 회사가 경쟁사들도 많을 텐데 이날 이 대형 할인점에 시식을 하겠습니다라고 어떻게 보면 기업과 기업 간에 롯데와 그때가 이마트였거든요. 네. 이마트 간에 신뢰가 관계를 바탕으로 스케줄을 짠 건데 그게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하면 아니 어차피 하게 해드려도 롯데는 자주 빠지잖아요 라고 하게 되면 이제 시식을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진행을 시켜야겠다라고 해서 제가 사무실에 말씀을 드리고 전화로 바로 이제 그 매장으로 간 거죠. 아침부터. 그래서 가자마자 바로 빵 모자를 쓰고 투명 마스크를 하고 앞치마를 두르고 호빵을 데워서 잘라서 네. 드셔보세요. 롯데빵 맛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판촉을 했던. 근데 네. 그 모습이 귀여웠는지 그 매장의 MD님께서 한동안 저의 상품들을 아까 말씀드린 그 골든존이나 네. 행사매도 좀 많이 깔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때는 진짜 그냥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력들이 좀 결실을 맺게 되는 그래서 매출도 올라갔었던 그런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이야. 호빵 알바까지 해봤던 게 이 질문에 맞는 저희 답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정말 여기 우리 마트 가서 막 시식하고 할 때 어떤 분이 주시는지보다 사실 음식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가 있는지는 몰랐네요. 아니 뿐만 아니라 무슨 등하교 도우미까지도 하셨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는 제가 대리점 영업을 할 때 네. 대리점 사장님은 그 말 그대로 아까 편의점이나 할인점에 제품이 들어가게끔 유통을 해주시는 분들이에요. 예. 쉽게 말하면 큰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제가 그 공장에서 빵을 해당 대리점으로 드리면 해당 대리점에서 감당하고 있는 거래선에 납품을 해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할인점에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열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전 과정에서 대리점 사장님도 빵을 받아서 유통을 자신의 거래선에 할인점이나 갖다 드려야 되는데 그날 되게 물량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어린 자녀를 두고 계신 사장님이셨는데 보통 이제 어린 자녀이기 때문에 오고 가면서 유치원 등원을 시켜줬다가 하원을 시켜줘야 되는 코스도 있었는데 그것마저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네. 빡빡한 스케줄이었던 겁니다. 그때 갑자기 그 물량이 많이 배송을 해야 되는 게 많아서 그래서 자신의 담당 사원이 저니까 저한테 연락을 와서 아침 8시랑 4시에 애들이 유치원에 등원하고 하원해야 되는데 이거 좀 어떻게 안 되겠냐 정말 부탁한다. 그럼 제가 당연히 해야죠 라고 해서 이번에는 출근을 사무실에 연락을 하고 그게 음성 지역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음성으로 가서 충북 음성 사장님 제가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 애들이 둘인데 여기 좀 어디 내비를 찍어주시면서 이 유치원에 데려다 주면 되고 4시쯤 애들이 끝나. 그래서 다시 이렇게 좀 해서 올 때까지 좀 놀아주고 있어. 그래서 9시에 8시에 데려다 주고 4시에 데려와서 좀 놀다가 사장님이랑 저녁 먹고 이렇게 퇴근을 했었던 그 기억이 이제 유치원 등하원 와. 경험이었던 걸 좀 또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것까지 해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경험이네요. 네. 아니 정말 영업직은 그냥 영업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뭐 올라운더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밖에도 또 영업을 하실 때 힘든 점은 없으셨어요? 이거는 진짜 힘들었던 건데 뭐냐면 사실 경쟁사와의 브랜드 인지도 차이가 분명하게 존재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빵 하면 대표적 경쟁사로 저희가 꼽는 SPC 삼립. 뭐냐면 SPC 삼립이 굉장히 역사도 오래됐고요. 그러니까 아실 거예요. 파리바게트나 던킨도넛 같은 그 빵과 관련된 프랜차이즈 사업도 하고 아까 우리 서윤아 아나운서께서 말씀해주신 호빵과 꿀호떡 보통 삼립 호빵과 샤니 꿀호떡입니다. 이런 메가 트렌드 제품, 히트 제품을 경쟁사가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어쩔 수 네. 없습니다. 일반 대중들의 인식으로는 빵은 삼립이지, 샤니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깨고 영업을 롯데가 빵을 만들어요 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영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건 사실인데 그래서 제가 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빵을 사러 갔을 때 고민 없이 그냥 삼립 호빵이네? 샤니 꿀호떡이네 사잖아요. 그러면 그런 채널을 일단 공략하기보다는 사람들이 굳이 고민을 안 하는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채널들을 공략해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제가 한번 계획을 짜봤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대표적으로 레스토랑이나 토스트 업체들을 좀 공략을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대전에 본사가 있어요. 이삭토스트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네. 지금 주변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가맹점이 있는데 두 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토스트점에 가서 우리 오늘 오랜만에 토스트 먹자라고 해서 뭐 먹을 거야? 난 뭐 먹지? 라고 할 때 오늘 베이컨 토스트 먹을까? 햄치즈 토스트 먹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저 토스트를 들으면 안 되는데 빵 저거는 롯데빵일까? 삼립식빵일까? 맞아요. 이걸 고민하진 않아요. 그럼요. 그럼 여기를 우리가 공략을 하면 되지 않을까? 레스토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인 요리를 시켜요. 그럼 메인 요리를 기다리면서 식전빵이 나옵니다. 모닝빵이나 마늘빵이 나와요. 네. 그런 것들을 그냥 이야기하면서 먹으면서
야 이거 오늘 사진 찍어가지고 SNS에 올릴까? 아, 이거 무슨 맛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이야기를 하지. 이 모닝빵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걸 고민하지 않습니다. 아, 이런 채널을 공략해야겠다. 다시 말해 기업체죠. B2B. 그래서 제 담당 상권 내에서 어떤 레스토랑이 신규 오픈했다. 그럼 바로 가장 먼저 달려가서 샘플을 들고 모닝빵을 샘플을 들고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명함을 드리면서 롯데에서 빵을 하는데 품질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경쟁사에 비해서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한번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런 영업을 좀 했던 브랜드 격차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선택권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B2B를 공략을 했던 게 제가 지금 주로 썼었던 영업 전략이다. 요거까지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영업 팁이니까 여러분들이 면접이나 PT 면접 갔을 때나 이런 자기소개서 쓸 때 이런 내용들을 좀 쓰면 아마 보시는 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진짜 실제 근무해 보신 분의 경험에서 나오는 그러니까요. 너무나 좋은 팁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비자 입장이 아니라 이렇게 B2B 전략으로 영업 전략을 짜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 밖에도 더 힘든 순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럼 반대로 아 이때 진짜 보람을 느꼈었다라고 하는 경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는 가장 보람 있을 때 영업사원에게는요. 그달 매출 목표 달성해서 인센티브 받을 때예요. 돈 받을 때입니다. 네. 근데 뭐냐면 어떤 영업이나 다 어려운데 특히나 식품 카테고리만큼 어려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왜냐하면 사람들의 식습관이란 게 하루아침에 바뀌지가 않습니다. 어제까지 주식으로 밥을 먹다가 자 오늘부터 나는 밥을 끊고 빵을 주식으로 먹어야지 라고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매출이 급격하게 어려운 상품들이 바로 식품군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당장 어제나 그저께와 비교했을 때는 내가 지금 영업활동을 잘하고 있는 건지 성과가 나고 있는 건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선을 방문하고 뭐 필요하신 게 없냐라고 관심을 가져드리고 하다 보면 알바 대타도 뛰고 이렇게 노력을 하게 되면 이제 진심이 통했는지 뭐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과 비교했을 때 6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분명히 성장해 있고 매출이 더 볼륨이 커져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처럼 꾸준히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니까 아, 내 노력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리고 인센티브로 또 보상을 받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가장 좀 보람이 있었던 순간이 아닐까. 저는 꼭 이런 장면들을 좀 꼽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롯데빵을 보거나 먹을 때 이제 맛쌤이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기 충청도에서 500km를 운전하면서 아이들 등하원도 시키고 호빵도 자르고 눈물이 모닝빵을 나네요. 들고 식당을 누비던 맛쌤 생각이 나서 이게 또 여러 가지 맛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맛쌤의 이제 직무는 영업직이셨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채용 공고를 보면 영업직이 뜰 때가 있고 영업 관리직이 적혀 있을 때가 있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많은 취준생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취업 준비할 때 저도 사실은 분명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웠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체에서 수행하시게 될 일이 영업이고요. 판매업체에서 수행하시게 될 일이 영업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업이란 건 우리 회사가 만든 상품을 납품하거나 진열해서 판매할 거래처를 직접 발로 뛰어서 발굴해내는 게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우리가 판매할 곳을 찾아야 돼요. 다시 말해 영업 뛴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영업 관리를 뛴다 이런 말은 좀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영업을 뛰어서 직접 거래선을 발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제조업체,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을 반면에 그러니까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영업 직무를 가지고 뽑는 회사들이 롯데제과나 삼립식품, 이건 제조기업이고요. 반면에 영업 관리는 매장 관리라고 그냥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는 어렵지만 매장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경우에요. 대표적으로 롯데리아나 파리바게트나 이런 편의점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의 상권을 담당받게 되고 그 상권 내에서 내가 맡은 상권의 특성이라든지 그 고객 특성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우리 회사 브랜드를 내걸고 영업하는 매장들의 어떤 상품을 조금 더 많이 진열을 했을 때 우리 가맹점의 매출이 올라갈 수 있을까? 그 매장에 대한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 매장에 롯데제과 제품이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무슨 제과의 제품이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품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우리 상권, 이 매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는 어떤 제품을 어디에 진열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까를 고민해서 그러니까 가맹점주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보는 게 영업 관리라고, 영업점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업점을 발굴하는 영업, 영업점을 관리하는 영업 관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구분하시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이제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트에 가면 제품을 통해서 경쟁사를 보게 되시지만 때로는 거기서 일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어떤 그 화가 난다든지 아니 뭐 부럽다든지, 인간적이니까요. 반대로. 네네. 그래서 뭐 부럽다든지 이런 감정이 드는 적은 없으세요?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형 할인점에 가면 일반 고객님들이 분명히
저거는 저희 제품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멀리서 보고 있으면 어떤 고객들이 우리 걸 사가나. 근데 안 사갑니다. 보고 싶어도 사가질 않기 때문에 아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호빵도 사실은 저희 그 롯데 호빵이 최현석 셰프님을 모델로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호빵은 삼립 호빵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그냥 삼립 호빵을 집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거 한번 드시면 진짜 좋을 텐데 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그 호빵 시식 알바할 때 아득바득 이를 나눈 거 이거 진짜 맛있다고 드셔보세요. 보통 이거를 피자처럼 잘라야 되는데 막 반을 잘라가지고 반씩 막 드리고 맛있다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식으로도 했었던 너무 맛있는데 이걸 전달할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또 활동을 했었던 기억이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마트에서 구매를 할 때 브랜드를 많이 안 봤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이제 호빵은 유통기한이 좀 짧은 상품이니까 유통기한이 길거나 혹은 어떤 가격적인 부분에서 어떤 메리트가 있으면 그 제품을 선택을 했던 것 같은데 이 물밑에서는 이렇게 또 치열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롯데 제빵과는 이제 인연을 더 이상 이어가고 있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지금 쌤이 뭐 마트나 편의점을 가서 롯데빵을 보거나 혹은 롯데빵 영업사원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해요. 롯데 영업사원들이 입는 바람막이가 있습니다. 집에 있는데 적혀 있어요, 롯데라고. 롯데라고 해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LOTT라고 적혀 있는데 고생한다.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제과, 과자 같은 분야에서는 독보적입니다. 아이스크림도 굉장히 월드콘 이런 거 굉장히 유명해요. 근데 특히나 전 제빵이니까 아무래도 빵 쪽 코너를 많이 이렇게 보곤 하는데 그쪽은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하기 때문에 근데 가끔씩 영업사원과 눈이 마주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한 번씩 고개를 끄덕여주죠. 물론 그는 저를 모르겠지만 저만 아는 거겠지만 고생한다라는 식으로 안쓰러운 눈빛을 보내주곤 하는데 그래도 과거보다는 많이 좀 위상이 올라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B2B 노력도 많이 하고요. 그러면 빵을 좀 사 먹을 때 괜히 좀 롯데 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롯데빵 한번 사보시고 그런 적도 있으세요? 많이 팔아줍니다. 많이 팔아주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살 생각이 없더라도 그냥 기절이 돼 있으면 한번 사줍니다. 그래서 사서 제가 안 먹고 주변에 나눠주는 한이 있더라고요. 그래야지 영업사원들의 매출이 올라가고 아까 말씀드린 보람 있던 순간 영업 매출이 뭐 아니면 올라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구나. 그런 것들에 좀 제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가급적이면 좀 팔아주려고 경쟁사빵은 구매하지 않으시나요? 경쟁사빵도 사실 더 많이 구매하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경쟁사빵도 많이 먹어봐야지 그래야지 사실 뭐 지금 영업은 아니지만 제가 이 분야에 있어서는 이게 더 좋으니까 나중에 영업에 반영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다 같이 많이 사긴 하는데 요즘에는 뭐 호빵 5대5로 사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미운정, 고운정 다 들고 이제 의리도 좀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저희가 조금 더 앞에 얘기를 돌아가서 그러면 영업 직무 하실 거면 이거 하나는 좀 명심하세요. 또는 이런 분들이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점 있으시면요. 이거는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업 관리든 영업이든 영업 관련된 직군의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상품들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좋은 제품을 잘 팔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영업에 성공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영업이 그 상품이 제조가 되어서 유통 과정을 거쳐 여러분들 손에 들어오기 전까지의 그 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까요?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스타벅스 병음료가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실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럼 스타벅스 병음료 누가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스타벅스 병음료. 스타벅스요? 네, 스타벅스 병음료. 그럼 스타벅스가 만들려면 어디 뭐 광화문점에서 만드나요? 아니면 저희 1층 여기 매장에서 만들까요? 아니면 스타벅스 공장이 있나요, 우리나라에? 수입을 해볼까요? 공장이 있지 않을까요? 스타벅스 공장이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식으로 유통 과정을 거쳐서 지금 지금 고객 판매 세일즈까지 왔을까? 사실 답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 방법은 제품의 뒷면을 보면 돼요. 뒷면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일단 관심을 가지고 뒷면을 보면 스타벅스 입장에서도 직영점으로만 운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매장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우리 커피를 좋아하는데 우리가 그 매장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제품을 전달하고 싶다. 그럼 우리 일상에 가장 많은 매장이 무엇일까? 편의점에 판매를 하면 되겠다. 편의점용으로 판매를 해야겠다.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된 게 그럼 만들어야지. 병음료로 만들어야지. 그런데 공장을 지을까? 공장에 굉장히 또 많은 투자 설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잘 만들고 있는 곳에 우리 원두나 레시피를 공유를 해서 잘 만들어서 유통을 하게끔 해야겠네. 그럼 어디서 잘 만들지? 커피를 잘 만드는 곳이 어디냐면
잘 만들기 위해서는 원두도 중요하지만 우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떼. 네. 그 우유를 가장 잘 하는 우리나라 1위 기업 서울 우유랑 콜라보를 해서 스타벅스 병음료를 만듭니다. 그리고 유통 같은 경우에는 서울 우유가 하는 것이 아니라 커피를 잘 유통하는 기업이 있어요. 맥심이나 티오피 같은 동서식품이라는 곳에서 커피를 전문으로 유통을 잘 합니다. 상하지 않게. 그럼 서울 우주에서 스타벅스와 원두를 받아서 콜라보로 제조, 유통, 동서식품, 판매는 편의점에서 하는 거죠. 스타벅스에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들을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유통에 대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장 시작점은 그냥 좋은 제품 잘 팔면 되지가 아니라 제품에 관심을 갖고 뒷면을 보는 습관을 가지면 면접이나 자기소개서에 훨씬 더 할 말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팁까지 꿀팁입니다. 좀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롯데와 또 영업 직무 라떼 썰을 좀 들어봤는데 마지막 질문을 좀 짧게 드릴게요. 마민영에게 롯데란? 저는 문장으로 말씀드려도 됩니까? 네. 추억은 추억으로 남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억으로만 남기자. 네, 추억 굉장히 좋잖아요. 네. 긍정적인 기업. 추억은 추억으로 남을 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